네, 안녕하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가장 먼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후반에 들면 중국에는 수와 당이라는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등장하면 항상 그 칼끝을 한반도로 향하게 되는데요. 고조선 시기에 진나라, 한나라 교체기 이후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입했던 것과 같이 수나라, 당나라도 고구려를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고구려는 위로는 돌걸, 아래로는 백제, 그 다음 바다 건너 일본까지 연결해서 남북연합을 결성하였고 이들은 중국의 세력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자 한쪽에 고립되었던 신라는 다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동서연합을 통해서 백제와 고구려 세력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자, 수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수나라에 문제 있는 남자 문제와 양제가 각각 고구려를 침공하는데요. 특히 수나라 양제는 100만 대군을 몰고 와서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순순히 당할 고구려가 아니죠. 그래서 을지문덕은 살수라는 곳에서 꾀를 내어갖고 수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고구려의 원정의 실패로 급격히 국력이 소모되었고요. 그 결과 백성들이 왕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수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다행히 고구려도 숨을 한숨 돌리면서 그 국력을 회복하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네, 이 지도는 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 정세를 담고 있는데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남북 세력과 수와 당과 연결한 신라의 동서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한 이후 고구려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에는 당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당나라와 고구려는 초기에는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나라 또한 중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고구려도 나름의 회복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나라가 자신의 집권 체제를 튼튼히 하고 난 이후 당태종은 팽창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태종의 칼끝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향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당태종이 즉위하자 고구려 내에서도 천리장성을 축조하며 당의 침입에 대비하고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당나라와 여러가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고구려 내에서도 당나라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여러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온건파들은 이렇게 외교적으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서 전쟁을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강경파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당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 같냐, 우리도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 강경파의 대표로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연개소문이 결국 정변을 통해서 고구려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연개소문은 당의 강경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연개소문이 당의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자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구실로 고구려에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당군이 요동성, 대감성 등 고구려의 주요 성들을 함락하면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로 고구려의 위기가 왔던 것이죠. 하지만 국가의 위기에는 항상 누가 등장한다? 영웅이 등장한다. 이때 누가 나오냐? 안시성의
양만춘 형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양만춘은요, 안시성의 성주였는데요. 이 안시성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도 이 요동성과 백암성을 함락해서 내려오면서 안시성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군인들이 똘똘 뭉쳐서 당태종을 물리치게 되고요. 여기서 당군이 격퇴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모두 격퇴했으나 고구려도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계속해서 국력이 약화되는 배경이 되고요. 훗날 신라가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때 신라도 위기를 맞이하였는데요. 신라가 성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왕의 아들로 즉위한 의자왕이 다시 백제를 부흥시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신라를 공격하면서 신라의 중요 요충지였던 대야성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 대야성은요, 김춘추의 사위가 지키고 있었던 곳으로 이때 김춘추의 사위가 여기서 죽기도 합니다. 김춘추는 고구려에게 원조를 요청하려고 올라갔는데요. 고구려는 되려 신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옛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요. 신라는 고구려와는 협상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 길로 김춘추가 다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갑니다. 처음에 당나라는 신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나라가 왜 고구려를 이기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을 하였고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 협력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신라와 당의 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라와 당은 처음에 이렇게 약속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 지역을 통합하면은 백제가 있었던 지역은 신라가,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은 당나라가 갖는다 라고 일종의 비밀 협약을 맺고 삼국 통일의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는요, 먼저 고구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백제에 먼저 침입해 왔습니다. 의자왕이 한때는 대야성을 신라로부터 뺏어오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제에도 지배층에도 분열이 일어나면서 국력이 쇠퇴하였고 이때 바로 나당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백제가 너무나 허무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결사대를 가지고 황산벌에서 김유신과 일전을 벌였던 계백. 하지만 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고구려 또한 8년 뒤인 668년 멸망하게 되는데요. 연개소문 사망 후 지배층, 즉 아들들이 분열하면서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나 열심히 피 흘리면서 지켜왔던 평양성과 고구려가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자, 100만 대군이 와도 우리가 살수해서 지켜냈고요. 저 당태종의 특수부대가 와도 우리가 안시성에서 지켜냈어요. 이때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배층이 분열되었을 때 너무나 쉽게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로 통합돼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나가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바로 없어진 건 아니고요. 백제와 고구려 각각 부흥 운동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고구려 부흥 운동 같은 경우는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도 합니다.
자, 이 지도는 고구려 부흥운동과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도인데요.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왜 그럼 실패하였을까요? 이 부분도 지배층의 분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굉장히 다른 각각의 당파가 너무나 극심하게 싸우고 국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고 국민이 통합되어서 이러한 위기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모습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삼국통일 시기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당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당나라는 처음 신라와 약속할 때는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야, 고구려와 백제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멸망시키면 백제가 있는 지역, 즉 대동강, 평양에 있는 대동강 남쪽은 신라가, 대동강 북쪽은 우리 당나라가 갖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당나라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조그만한 신라 한 번만 더 박살내면은 저 한반도 지역이 다 우리께 될 텐데. 그래서 당나라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곳에 각각 자신들의 지배 기구를 세웁니다. 그래서 백제가 있었던 곳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에는 안동도부, 심지어 신라의 경주, 수도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면서 이 삼국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내보입니다. 그러자 신라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바로 나당 전쟁인데요. 신라가 백제의 옛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고구려 부운동 세력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당나라와의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신라는 이러한 당나라 군대를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나단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고요. 당나라가 결국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고 한반도에서 물러나면서 진정한 통일이 완성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비록 고구려의 옛 땅을 잃고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차지하는 불완전한 통일이지만 삼국의 백성들을 하나로 아우렀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자, 교과서 83쪽 보시고요. 이쪽에 빈칸들 여러분들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